안녕하십니까. 신인근대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 한국 군의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이렇게 간추리겠는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요즘 군을 보면 이게 정말 군대인지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질 미달의 수장 하나가 일국의 군대를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면서 군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그것도 비상대기하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무더기로 근무 중에 술판을 벌이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사시에 수도권 방공을 책임지는 경기도 수원의 제10 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 조종사들 16명이 지난해 8월과 9월 수차례에 걸쳐 비상대기 근무 중인 알럿 상태에서 음주 파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상공에 적기가 출현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뛰쳐나가 전투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야 하는 비상대기 전투기 조종사들이었으며, 이들이 술판을 벌였던 시기는 북한이 2달간 무려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으며 러시아 군용기 편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전투조종사들의 알럿 대기 중 음주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올해 2월 익명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에 가담한 16명 가운데 주동자인 소령 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5명은 면죄부를 줬습니다. 견책은 군 징계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로 호봉 승급이 6개월 지연될 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해당 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전투조종사에 따르면 알럿 대기 상태에서는 음주는 늘상 있었으며 지휘관들 역시 자신들의 음주 무용단을 늘어놓으면서 부하들에게 걸리지만 마라 라고 지도한다 라면서 이번 사건이 10전투비행단만의 일은 아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육군과 해군의 음주 사고와 경기의 구멍이 계속되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통수권자와 위만 바라보는 자격 미달의 국방수장이 불과 3년 만에 우리 군대를 완전히 말아먹은 이 모습,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여기 F5 전투기 사진이 있는데요. 수원에 있는 제10 전투비행단, 수원 시민들 이 전투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아주 외곽이었는데 지금 워낙 수원이 커지고 경기도가 커지다 보니까 이 수원 비행장이 완전히 도심이 됐어요. 주변에 고급 아파트들이 잔뜩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한다 안 한다 때문에 화성하고 수원하고 갈등이 또 고조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니 이런 작자들이 지금 전투기 조종을 하고 있으면 이게 뭐 비행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 10전투 비행단은 수도권 방위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이 서부 지역에 있는 태탄, 과일, 곡산 이런 비행장에서, 북한 비행장입니다. 여기에서 전투기가 딱 뜨면 여기서 무조건 대형 출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도에 독도에 러시아 군용기가 왔다. 자, 이걸 다 떠나서 이 5분 대기조들은 무조건 과일, 태탄, 곡산 이런 데서 전투기가 딱 이륙하면은 우리는 중심이 워낙 짧으니까 언제 넘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대형 출격을 합니다. 그런 첨예한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수원 비행장이고요. 특히나 이 F5 같은 경우는 3분 대기조예요. 3분. 그러니까 이 F5는 완전 기계식 전투기라서 어떤 그 예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해야 되는 소요가. 그래서 정말 시동 걸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분 대기조예요. 3분 대기조. 그리고 팬텀도 5분 대기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술판을 벌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만 했냐? 제가 사실 이 많은 부분의 현역 군인들, 예비역 군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투기 조종사 출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만연해 있답니다. 만연해 있다. 그래서 지금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그 후배 조종사들, 그 신임 조종사들 모아놓고
식사 자리에서 군인들이 이제 점심 같이 먹지 않습니까? 장교 식당에서. 그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답니다. 야, 우리 때는 말이야. 또 회식 자리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는 뭐 소주를 이만큼 먹고도 비행했어. 이런 것들을 아주 당연한 듯이 한답니다. 마치 그 뱃사람들이 나 뭐 술 먹고도 이렇게 물고기 잘 잡고 그물 잘 땡기고 배 잘 몰아 이렇게 하듯이 여기도 나 술 먹고도 얼마든지 조정하고 그때 한참 술 먹고 있는데 비상 걸려가지고 떴는데 그래도 막 속이 울렁울렁 했는데도 나 비행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무용담으로 막 한답니다. 지금 장군대에 있는 저 사람들이. 그러면서 후배들이 이런 알럿이나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술 먹고 하면은 보고는 야, 문제되게 하지 마라. 걸리지만 마라. 이러고 만납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음주운전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주운전 하면 왜 지금 군인들이 진급해서 그냥 평생 낙인을 지키고 안 됩니까? 왜냐? 음주운전 하면은 자신들이 적발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경찰이 적발했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인들요, 군 헌병에서 만약에 음주운전 적발했으면 대부분 봐줬을지도 모릅니다. 지네들끼리니까. 밖에서 적발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걸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음주운전해서 사람 한 명 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기습적으로 전투기를 보내서 서울 상공을 폭격하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음주를 하느라고 제대로 막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하고 이게 상황이 같습니까? 휴전선에 들어가는 철책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들어갔다. 그것만 해도 황당한 일인데 그 휴전선에 있는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보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의 가치가 물론 사람을 가치로 따지서는 안 됩니다만은 임무는 가치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그 중요도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전투기는 멀면은 중력의 이 가속 그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5배, 6배, 최고는 9배까지 견디면서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전투기 타봐서 압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압력이 오는데 이게 지금 술을 먹고 이 뭔가 심장 박동이 빨라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그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버티고 그러니까 의식을 잃는 이 확률도 굉장히 빨라진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이 전투기 그냥 추락해서 말아먹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공군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것들을 쉬쉬했는데 그게 이제 국방 헬프코어를 통해서 누군가 이제 제보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과연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모르고 있었느냐? 16명의 조종사가 가담된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으면 참 한심한 거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명의 조종사가 이 정도를 했으면 그거 모를 리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참모총장은 왜 경로했을까? 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조종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정훈공보실에서 참모총장은 이 상황에서 비난의 화살을 좀 빼주려고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정훈공보실에 작업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견책을 줬다고 하는데 왜 한 명입니까? 이 사람들 전부 비행 자격, 윙 떼버려야죠.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허 취소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주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 면허 취소시켜야죠. 어디 견책입니까? 그리고 지금 F5, F4 두 개의 기종 조종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속 대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령 한 명이 지금 최고 선임입니까? 아니에요. 이 대대, 저 대대 지금 지각각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소령만 합니까? 아니죠. 다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전부 조종사 윙 떼고 두 번 다시 조종관 못 잡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군 참모총장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한 사람들 진급 평생 안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음주운전을 넘어서 음주조정이에요. 그것도 일반 임무, 일반 초계, 일반 훈련이 아니고 정말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3분 대기, 5분 대기 하는 이 수도권 방해의 핵심이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만연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참에 전부 뿌리 뽑고 건절시켜야 됩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님 부디 정말 강한 소신을 가지고 이 16명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알럿에서 이런 식으로 음주 파티를 벌이면서 우리 때는 말이야 해왔던 이 모든 것들 다 밝혀내서 전부 윙 떼고 두 번 다시 조정관 못 잡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게 공군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체제 불안을 겪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각 지역의 자본가 계급, 일명 돈주들에 대한 먼지 털기에 나섰습니다. 저항이 발생하고 있고 수용소 수감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연일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조하면서 개인 이익 추구를 범죄로 규정하고 주민들을 이잡듯이 잡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그러한 주민 탄압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신흥 자본가 계층, 일명 돈주들을 털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전국 각지의 상점과 식당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른바 비사그룹화, 즉 비사회주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시 검열에 나서 상품은 물론 사업장 전체를 몰수하고 업주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의 한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활동을 시작한 비사그룹바는 불시 검열을 통해 업주가 신고한 대로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수익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다라면서 조금의 문제라도 보이면 상품과 업장을 모두 몰수하고 업주를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재산 몰수에 완강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한경남도의 한 식당주는 비사그룹바가 자산 몰수를 통보하자 이런 땅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토로했고 이 말을 들은 비사그룹바는 즉각 보위부를 출동시켜 공화국 모독죄로 업주 가족 전원을 수용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돈주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주민 간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들의 재산을 몰수해 부족한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일 가중되는 당국의 탄압에 북한 주민들의 인내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북한이 물론 세금 안 내고 하는 거 잘못된 것이죠. 우리로 치면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죠.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처벌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납세의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금 내죠. 그런데 수용소로 보내는 거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납세의 의무, 그러니까 세금을 좀 누락하면 그 누락한 부분 밝혀내서 가산세를 매겨야죠. 그런데 여기는 자산을 몰수를 합니다. 다 뺏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납세의 의무를 핑계로 지금 일시적으로 완전히 지금 비어버리고 있는 북한 정권의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수탈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수탈을 넘어서 완전히 그냥 싸그리 다 압수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반발하니까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가족까지 정말 이 북한 정권은 인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권이고 이런 북한을 옹호하고 찬양하고 또 흠모하는 그런 작자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다. 또 그런 자들이 또 아주 이 핵심 엘리트 계층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수용소에 보내는 상황, 마구잡이로 수용소에 보내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또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과 또 맞물립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북한 각지의 산재한 강제 수용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미 국무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대사는 현지 시각 2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수용소 실태를 지적하며 수감자들의 대규모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에 얼마나 많은 수용소가 있는지 그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수감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면서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은 이번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또 불행하게도 이런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을 매우 더럽고 혼잡하며 비위생적인 환경에 가두고 있고 수감자들은 그곳에서 꼼짝없이 죽고 있다 라면서 이러한 일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부들에 의해 용납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과 우려가 북한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과 탈북민들의 목격담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면서 대규모의 인원이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비인도적인 상태로 감금된 상태에서 대규모로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첼 바첼럿 유엔 최고인권대표도 지난달 25일 성명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이번 감염에 극도로 취약해서 대량 사망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북한에는 위치와 명칭이 확인된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만 20개소가 넘고 최근 하급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수용소를 시작으로 대량 사망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 대형 수용소가 한 24개 정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또 곳이 또 10개 이상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덩치가 큰 요덕 수용소 같은 데는 수천 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봤듯이 그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노인 요양원 이런 데서 지금 대규모로 사망자,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좁고 이런 데서 이제 있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감염 확산이 빠르죠. 북한 군에서 한 개 부대에 100명 이상의 감염자,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듯이 이렇게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감염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지금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그런데 수용소에 만약에 지금 이제 국경 지역에서 뭔가 밀수 이런 행위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복균자가 있을 것이고 확진자가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용소는 완전히 그냥 다 퍼져버리는 것이죠. 그 사망자 그냥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나와버리는 것이죠. 이란도 지금 이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풀어주고 있어요. 왜? 이 지금 정부가 대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두 번째 소식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구잡이로 지금 물건과 식량과 상점에 있는 이런 재화들을 뺏으면서 그 돈주들, 상인들까지도 지금 수용소에 집어넣고 하급 관료들 수용소에 집어넣고 있으니 그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눈 감고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이란이 그렇게 큰 결심을 했듯이 북한도 사람이라면, 북한 정권도 사람이라면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빨리 다 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함장도 이제 지금 해임됐어요. 해임을 각오하고 우리를 풀어달라. 다 죽을 수 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같이 고립된 곳에 같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염병 초반에 일본 크루즈선 사태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옵니까? 북한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수용소에 계신 분들 풀어주세요. 그게 당신들도 사는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